핵심만 속 심해 수학. 오늘은 좌표평면과 사분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좌표평면과 사분면의 의미를 이해한다입니다. 오늘 배울 개념도 크게 머리를 많이 쓴다기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네, 얘는 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가지지 않고 수업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할게요.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수직선이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가로 수직선을 X축이라 부르기로 하고요. 세로 수직선을 Y축이라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하죠. 이 좌표축이 정해진 평면을 좌표평면이라 하고요. 좌표축이 정해지면 평면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점 P의 좌표가 A, B라는 뜻은요. 이 점 P의 X좌표가 A고 Y좌표가 B라는 거예요. 즉, 이 점 P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점 P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면은 A와 만나고요. Y축에 수선을 내리면 B와 만나게 됩니다. 자, A, B가 점 P의 좌표고요. 이때 A를 점 P의 X좌표, B를 점 P의 Y좌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좌표축이 정해지고 나면은 평면이 4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좌표 평면이 두 좌표축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네 부분을 우리는 사분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이 좌표축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네 부분을 의미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X가 양수인 거, 즉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그리고 Y가 양수인 것은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이에요. X값도 양수, Y값도 양수. 좋은 이 부분을 제1사분면이라 부르기로 약속하고요. 1사분면을 정한 다음에는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가서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좌표 평면 위의 좌표축에서 가로 수직선을 X축, 세로 수직선을 Y축, 가로 수직선과 세로 수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생기는 점을 원점이라 하고요. X도 양수, Y도 양수인 오른쪽 윗부분을 제1사분면이라고 하면서 반식의 방향으로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평면을 4개의 공간으로 나뉘고 나면은 각 사분면마다 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사분면 위에 한 점을 잡았어요. 자, 이 점을 보면은요. X값은 오른쪽이니까 양수죠. Y좌표도 위쪽으로 왔기 때문에 양수예요. 내가 1사분면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X좌표는 항상 양수, Y좌표도 양수가 나와요. 2사분면 볼까요? 2사분면 위에 이렇게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2사분면에 오려고 하면 X는 왼쪽으로, 즉 음수만큼 와야 되죠? 그런데 Y축으로는 위로 오기 때문에 양수예요. 따라서 2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가 음수, Y좌표는 양수가 됩니다. 제3사분면 위에 점을 잡아볼게요. 제3사분면 위의 점은 역시나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X좌표는 음수가 되고요. Y값은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와야 되죠. 즉 Y좌표도 음수인 거예요. 따라서 3사분면 위의 점은 음수, 음수가 되고요. 4사분면은 X값은 양수, Y값은 음수.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볼게요. 자, 이 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한 점일까요? 애매하죠. 2사분면이라 하기도 그렇고 3사분면이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자, X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는 한 점도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저 1을 한글로 제1사분면 이렇게 써도 되나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4분면을 나타내는 1, 2, 3, 4는 숫자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따라서 제1 4분면, 제2 4분면 이렇게 제자도 꼭 붙여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각 4분면에 속하는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는 뿔뿔, 맞뿔, 마마, 뿔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아웃풋을 내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사실 4분면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4분면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점 A-2,3은 몇 4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빨리 대충 좌표축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보는 거예요. X좌표가 -2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온 거죠. Y좌표가 3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영역의 교점인 2, 4분면이 되겠죠? 따라서 점 A는 제2, 4분면 위의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B 0,3을 볼게요. X좌표가 0이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Y좌표는 3이죠? 그 말은 위쪽으로 3칸만 이동한 거예요. 어느 축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죠. 우리가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볼게요. 이런 3번 유형이 사실 문제에 많이 나오죠. 점 P, A, B가 3, 4분면 위의 점일 때 A 플러스 B, AB는 몇 4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물결무늬. 이 점이 몇 4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구체적으로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X좌표의 부호가 무엇인지 Y좌표의 부호가 무엇인지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좌표축을 빨리 그려볼게요. 자, 3,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영역이죠. 이 영역 위에 P, A, B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A를 보면은 X축으로는 왼쪽으로 와야 되죠. 다시 말하면 X좌표인 A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요. Y좌표인 B를 봐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 말은 B도 음수라는 거예요. 즉 A도 음수, B도 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플러스 B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요. AB는 음수 곱하기 음수죠.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즉 양수가 되죠. 즉 X좌표가 음수고요. 그러면 왼쪽이죠. Y좌표는 양수예요. 양수라는 말은 원점 기준으로 위쪽이에요. 따라서 A 플러스 B, AB는 제2, 4분면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3번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반대된 개념이죠. 자, AB가 음수, A-B가 양수일 때 점 A, B는 몇 4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몇 4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는 거죠. 즉 정확한 AB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X좌표의 부호가 무엇이고 Y좌표의 부호가 무엇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을 볼게요. AB가 음수래요.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라는 말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A에서 B를 뺀 것이 양수라는 말은 A가 B보다 크다는 거겠죠. 자, A와 B 부호가 달라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데 A가 더 크대요. 우리 양수와 음수 비교하면 항상 그렇지 양수가 크죠. 따라서 A가 양수, B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A가 점 A의 X좌표였고요. B가 점 A의 Y좌표였죠. X좌표가 양수라는 말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고요. Y좌표가 음수라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됩니다. 즉 제4, 4분면 위의 점이 되겠죠. 따라서 점 A, B는 제4, 4분면 위에 있다라고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볼게요. 점 P, A, 3과 점 Q, -2, B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3,3을 하나 찍었어요. 자, 이 점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y축을 기준으로 딱 반 접었을 때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3과 y축의 대칭인 점은 3,3이 되겠죠? 이 두 점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x 좌표의 부호는 반대고 y 좌표는 같아야 되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x좌표의 부호는 반대이지만 y좌표는 동일해야 돼요. 따라서 점 P(a,3과 Q-2,b의 x좌표의 부호만 반대가 돼야 되고요. y좌표는 같아야 돼요. a와 마이너스 2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a는 2가 되고요. y좌표는 일치해야 되니까 b는 3이 됩니다. a 플러스 2b는 2 플러스 6이 되어서 8이 됩니다. 사분면과 연결된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한 유형이지만 오늘의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 더 힘내도록 합니다. 점 P-3,2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Q라 하고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R이라고 할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좌표축을 빨리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P-3,2를 그릴게요.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 온 점인 거죠? 이 점이 마이너스 3,2예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딱 접었을 때 접다는 거예요. 따라서 X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은 Q-3,-2가 되겠죠? 자, Y축에 대해 대칭인 점이 R이래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Y축으로 접었을 때 딱 겹쳐야 되는 거예요.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3칸이 떨어진 3,2가 됩니다. 자, PQR 다 찍었으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면은 점 P에서 직각이 나오고요.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위쪽에 있는 길이를 6, 세로를 4라고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4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답은 12가 됩니다. 자,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 부호만 바뀐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X 값의 부호만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분면에 관련된 문제는 오늘 강의에서 소개한 문제 유형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사분면은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반복돼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 내용만 탄탄하게 복습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